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로스쿨 언어이의 이재빈 강사이고요. 제가 이제 매달 월간 리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달 모의고사를 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5월 5일 날에도 어린이날에도 이제 4월 달에 대해서 4월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공개 모의고사를 실시했었었는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사인 제가 직접 모의고사 모든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논문들을 한 땀 한 땀 정독을 하면서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문제들이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들 모의고사 풀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법학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법학에서 민법이나 형법 쪽에서 출제가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로스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출제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문제 만드는 일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강사로 데뷔하기 전부터. 그런데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 입법 자체에다가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실무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입시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선행학습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트 언어이해를 출제하시는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법을 선행학습하는 사람이 리트를 잘 보는 거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법학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형법이나 민법과 같은 실무법학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철학과 법제사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법학의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법학에서 출제가 된 그 원본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 법학에서 두 지문이 출제가 된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지문은 법철학학회에서 출제를 하고 한 지문은 법제사학회에서 출제를 합니다. 법제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을 역사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을 말하고, 법철학은 법을 철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을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법철학 한 지문, 법제사학 한 지문 이렇게 내는 그러한 스타일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리트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독해하는 능력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떠한 경제 자료나 경제 수치 도표 그래프 같은 것들이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을 때 그것도 독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수치 그래프 도표에 대한 독해 능력도 평가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리트 언어이해 출제자 측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도 반드시 한 지문이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리트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은 원칙적으로 배경 지식이 관여되지가 않은 언어이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미리 접해보지 못했을 소재를 지문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찰대를 간 친구예요. 그래서 경찰 간부로 일하고 있다가 이제 리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를 보고 연락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간부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형법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형법을 언어이해 지문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문 안 읽고선 그냥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시험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낯선 소재를 던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슬람, 수피즘 종파 이런 거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셨던 분 안 계시죠? 그쵸? 그리고 뭐 유교의 귀신 개념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계셨던 분 안 계시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낯선 제재를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이 낯선 제재를 딱 맞아들였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소재나 제재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베트남 관련된 것도 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뭐 베트남 역사에 관심 갖고 배경지식에 가졌던 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낯선 제재를 구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제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13개에서 15개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목표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리트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리트 응시생 수가 늘고 있고요, 우선은. 그러면 리트 응시생 수가 느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피셋이 있었는데 올해 피셋이 역대 피셋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 수능도 굉장히 어려웠죠. 수능 국어가 올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능 국어나 피셋이나 리트 언어이해나 출제자들이 이렇게 겹치는 그러한 풀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 언어이해가 쉽게 나올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가 이게 뭐 실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다른 강사분들께서는 막 이렇게 뭐 평균이 막 18개만 나와도 막 수강생들한테 막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쉽게 내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지문을 쉽게 내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냥 단순 일치불일치로 풀 수 있게끔 내면 좋은데 그런데 실제 제가 아무리 이제 리트 언어이의 문석을 분석을 해봐도 리트 언어이의 실제 오답 구성 원리가 일치불일치로 풀게끔 나오지가 않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저는 약간 공부는 조금 더 어렵게 해야지 현장에서 쉽다고 느껴진다는 생각이에요.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리트 언어이해를 지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능 국어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막 리트를 찾아서 공부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리트 언어이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리트보다 좀 더 어려운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리트보다 어려운 교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설이 대체적으로 리트 언어이해보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한번 그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쉽고 만만한 모의고사를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준비하는 팀에서 이제 문제는 제가 전부 제가 이제 책임지고 출제를 하지만 이제 그 각 전공의 이제 박사분들이 검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물리학 박사, 컴공 박사, 그리고 철학과 박사 분께서 이제 문제 검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고 또 저 자체가 이제 리트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제가 만든 문제들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 저는 이 리트 언어이의 지문과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거는 평가를 해주실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언어이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거는 리트 언어이해 기출과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기출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내가 답을 외워서 푸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실력이 늘어서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리트 기출을 흉내를 냈고 어떤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리트 기출과 다른 방식으로 출제를 하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